여러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1시 10분부터 30분 동안 KBS 진주에서 보내드리는 지금은 정보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자의 노래. 네, 지역의 멋과 풍미를 싣고 떠나는 여행자의 노래 시작합니다. 홍근희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구정을 앞두고 집집마다 손길이 분주합니다. 특히나 저는 설을 앞두고 종갓집에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네. 지역 곳곳의 종갓집에선 명절이 다가오면 해마다 수십 명의 딸, 며느리, 문중들이 모여서 이 설 음식과 손님 맞이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십 명의 딸 며느리 문중. 네네, 재밌네요. 오늘은 하동 정시의 집성촌인 계평마을의 설 명절 풍경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네, 특히 함양 계평마을은 전통 한옥마을답게 고요하고 고풍스러운 그 고택의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네, 멋진 소나무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옛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담장길이 펼쳐진 함양 계평마을에서 하동 정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설 명절 전통 음식과 종갓집에서는 어떻게 명절 준비를 해오는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두 정여창 선생 후손이자 함양 종가음식 요리연구가 정소혜 선생님의 이 어린 시절 명절 음식 준비로 밤을 지새웠던 추억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기억들이 너무너무 새로워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거, 먹어왔던 거,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게 없어질수록 더 새록새록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나이만 해도 지금 그때 기억이 있는데, 또 이제 우리 밑에들이야 뭐 대충 하는 거야 뭐 다 판매하고 하고 있지만은 그 어른들이 하시던 그 정성과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전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겨울방학에 내려오면은 엿을 밤새고 고와요. 그래가지고 그 엿을 밤새 고아가지고 조청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놋 양푼에다 담아놔요. 그러면 이제 담아놓은 거는 이제 굳혀서 1년 내 기제사나 따로 이제 뭐 강정 만들 때 쓰고 그리고 좀 더 고아가지고 엿을 만들어서 제사에 쓰기도 하고 그것들이 밤새고 그냥 뭐 이제 옛날엔 도와주는 분이 많잖아요. 남자분도 많고 뭐 여자분들도 이제 그 행당치에서 도와주는 분 많으니까 밤새고 일하는 그 널뛰듯이 올라앉아가지고 엿 내릴 때 이렇게 시소 타듯이 나무 판띠개 밑에다 놓고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큰 이제 보재기에 담아가지고 나무 판때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시소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새롭고 지금 세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지금은 전통놀이 체험장에 가서나 해볼 법한 것들인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정소혜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지네요. 네, 또 옛날에는 함양의 장이 크게 섰다고 하는데요. 삼천포나 진주 등 각지에서 모여든 장사꾼들이 많아서 대구와 민어를 말려두고 대구 창자젓을 담아서 보관하는 등 미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하동정시 종가에선 족편, 통문어를 차례상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각종 곡물의 강정들과 뿌리채소로 만드는 정과 등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음식들을 준비한다죠. 네, 집안마다 만드는 방법과 준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른데 계평마을의 하동정시 종가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설 명절 차례상에 오르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차례상, 제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제상은 뭐 다 있잖아요. 과일이나 뭐 다 있는데 특히 함양 이 계평마을에서는 뭐가 있냐면 식상이라고 녹그릇 7첩 반석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또 음식을 따라 담는 거예요. 뭐 조치나 육회나 제상에 없는 다른 그 반찬 음식들을 다 만들어서 식상에다가 그 위에 다시 올려요. 그리고 통문어를 문어다리 8개 그 큰 거를 다 통째로 오려서 제상에 올린다는 거는 그 굉장한 정성이거든요. 정말. 함양의 계평마을에서 지금까지도 하는 집은 해요. 저희 친정엔 지금도 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설 명절 전에 한 며칠 동안 준비를 하시는 거세요? 며칠일 것도 없죠. 뭐 아마 김장 끝나면은 추워지면은 뭐 그때부터 강정 만들랴, 엮고 올랴, 뭐 오만 거 다 시작해가지고 아마 뭐 부산하죠. 그때부터 뭐 거의 시작되는 거 유화 같은 것도 미리 다 쌀을 삭혀가지고 유가 그 속을 이제 해가지고 지금도 뭐 계평마을에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다 준비해놨다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김장 끝나고 추워지면 뭐 거의 시작한다 싶을 거예요 아마. 진짜 몇 달 동안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설이 민족 대명절이니까. 대명절인데다가 옛날에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러가 고택에 오시는 손님들은 빈부 차이가 없이 대문을 들어서는 모든 손님한테는 다 대접을 하는.
네, 김장이 끝나자마자 설 음식과 손님 맞이 준비를 시작하는군요. 네, 이 모든 걸 설 전에 준비한다고 하는데 왜 김장이 끝나자마자 명절 준비를 시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소혜 선생님의 종가에서는 명절과 제사를 앞두고 놋그릇들을 모두 꺼낸답니다. 이 기왓장을 깨서 만든 가루를 집에다 묻히고 이 놋그릇을 일일이 닦는데요. 네. 무려 한 달 전쯤 꺼내서 마당에다 덕석을 펴놓고 하루 종일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놋그릇을 닦아낸답니다. 네. 또 제사 모시는 제기도 그렇고 손님상에 놓는 칠첩 반상기 모두 음식을 담기 전부터 깨끗하게 단장해 놓습니다. 그렇군요. 음식 준비 외에 손님 맞이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종가에는 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시는 손님들이 기분 좋게 이부자리부터 정갈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무명으로 이부자리 호청을 입힌다고 하던데 이 분무기가 없으니까 입으로 물을 품어서 풀을 먹이고 숯 피운 다리미로 다림질을 했다고 해요. 네. 그 후에 양쪽에서 두 사람이 당기면 이 까슬까슬하게 하얗게 호청을 입혀서 세워두고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네. 세배 오는 문중도 많고 또 다 세배를 종가로 많이 오시니까 마을에서도 다 뭐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는 뭐 양을 많이 하지만은 대소가들이 많이 모이죠. 같이 이어서를 고우고 물론 밑에 해주는 일을 거들어주는 분도 있지만은 대소가들 해서 같이 강정도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또 웃고 즐거움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가족에도 어떤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옛날에 또 그리운 것도 있어요. 요즘에 너무 이렇게 핵 가족화 돼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또 그럴 때가 참 좋았구나 지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면 종부의 일생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정말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1년에 기자사 봉제사 모시기 위해서 뭐 사는 삶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앞으로는 뭐 이렇게 바쁜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젊을 때 저도 학교 다니고 할 땐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70이 넘고 이렇게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그 시절에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는 우리 조상님들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 지혜로우셨고 참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네. 네, 종가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을 들으니 옛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개평마을의 하동 정씨 종가 문중들이 올해는 특히나 정식 문중인 30명의 딸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같은 색의 한복을 맞춰 입고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네. 오랜 정성과 시간이 깃든 그들만의 종가 음식과 명맥이 유지되어 오는 건 이들의 굳건한 결속력이 이어져 오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비 정신 그대로를 위엄 있게 재현해오는 개평마을 하동정씨 종가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 옛 조상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는 함양 개평마을의 명절 풍경으로 그 시간이 멈춘 듯한 차분한 느낌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홍근희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